와, 이걸 버텨주네. CLS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자인을 이끌어가는 모델이에요. 아이코닉한 특징도 있지만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는 S클래스부터 여러 차종으로 전파가 됩니다. AMG 모델뿐만 아니라 페이스리프트 버전 400D 모델, 그리고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도 있고요. AMG도 43 모델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사실 페이스리프트라고는 하지만 디자인 변화가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거의 터치 수준으로만 변화가 이뤄졌어요. 다만 국내에 들여오는 사양들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 53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이제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특징이기도 하고,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조금 더 낮고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가 전달이 되어 있고, AMG를 상징하는 세로 그릴까지도 이제는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로 두 줄이 돼 있거나 가로로 한 줄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 AMG는 세로 그릴, 그리고 마이바흐는 AMG보다는 조금 더 촘촘한 세로 그릴이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그릴만 보더라도 벤츠, AMG, 마이바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단이면서도 이렇게 프레임이 없는 도어를 사용하면서 날렵한 이미지, 그리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추구한 모델이 CLS고요. 네, 이 53 모델 같은 경우는 뒤쪽에도 카본 파이버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범퍼 하단의 디퓨저 부분도 일반 모델과는 조금 차별화가 됐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도 53 모델은 이렇게 카본 파이버가 기본으로 트림에 적용되기도 하는데, 디자인적으로는 이전 세대 모델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2개 붙어 있고, 가운데 송풍구가 이렇게 원형으로 4개가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에 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이것도 다른 모델에 있긴 했었는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패들 시프트 형상도 독특하기도 하고, 이 아래쪽에 주행 모드를 설정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AMG 다이나믹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놓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기, 오토 스타트 앤 스톱,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자, GT 4도어 모델 같은 경우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어디가 바뀌었는지 정말 꼼꼼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이 그릴 안쪽이 조금 디자인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 범퍼 하단의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이 에디션 모델이라서 이런 범퍼 디자인이 훨씬 더 다릅니다. 일반 모델과는 완전히 다르기도 해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색상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인디 오더를 통해서 더 다양한 색상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GT 4도어 같은 경우는 쿠페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쿠페형 세단이에요. 결국엔 CLS와 거의 동일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행 성능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타실 분들은 CLS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이런 고성능 자동차의 감각을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GT4도어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디션 모델에 적용되는 이 새로운 휠 디자인도 추가가 됐습니다. 휠이 단조 휠인데 이렇게 장식을 넣어 놓은 게 특징이에요. 이 기본적으로 5 스포크에 이런 장식을 넣어서 좀 독특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CLS와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 사실 기존에는 이 AMG GT4도어는 8기통이 메인이었습니다. 이제는 4도어 모델까지도 직렬 6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차 역시 프레임이 없는 구조고요. 이 GT4도어 모델 같은 경우도 새로운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디지털 클러스터를 누구나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색상이나 화려함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선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해놓고 있죠. AMG GT가 일반적인 세단과 가장 차이나는 부분은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는 방식이에요. 테일게이트가 크게 위로 열리기 때문에 짐을 넣고 빼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고, 엄청난 고성능 모델이지만 이런 공간까지 갖춰놨다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CLS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53 AMG입니다. 자, 43과 53은 모두 이제 6기통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V형 6기통이 아니고 직렬 6기통을 쓰고 있어요. 야, 덩치가 꽤 크거든요, CLS도. 근데 하중을 넘기는 게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AMG 이 9단 변속기 같은 경우도 너무나 똑똑해요. 지금도 다운시프팅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죠. 53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드리프트 주행을 위해서 후륜 모드로 바꾸는 시스템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AMG GT 그리고 45 AMG, 35 AMG 이렇게 타봤는데 이 CLS의 53 모델은 굉장히 우아해요. 서킷에서도 부드럽고 소리 자체도 뭔가 이게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죠. 그럼에도 이렇게 최고 속도를 낼 때는 굉장히 저돌적으로 날아가고요. 자, 이 53 모델 같은 경우는 400마력이 넘는 굉장히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초반에 가속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엑셀 컨트롤로 방향을 전환할 때도 하중 이동이 매끄러워요. 자, 이번에는 포도 43 모델을 시승합니다. 43은 출력이 한 360마력 이 정도 되는 모델이고요. 자, 본격적인 AMG 모델 중에서는 뭐 엔트리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3, 53, 63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올라가죠. 그래서 출력도 가장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AMG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엔진과 변속기도 주행 모드를 따라서 바꿔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서스펜션도 별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AMG 다이나믹스도 여러 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베이직, 어드밴스드, 프로까지 다양한 AMG 다이나믹스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성능 자동차들은 후륜 구동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데 메르세데스 AMG가 확실히 출력을 극단적으로 높이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구동을 먼저 도입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는 거의 모든 브랜드들은 고성능 모델에는 다른 구동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AMG 모델들에서 느껴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코너를 탈출할 때 굉장히 이른 시점부터 엑셀을 끝까지 가져가도 흔들리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직진도 못하는 AMG라고 했는데 이제는 코너 탈출 때 굉장히 빠른 시점에 가속 페달을 전개해도 자동차가 위화감을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CLS보다는 이 하중 이동이 깔끔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거대한 덩치를 가진 포도 세단도 이런 CK는 너무나 매끈하게 통과를 해줍니다. 벤츠가 이 9단을 AMG 모델에도 쓰고 있거든요. 평소에 도로에서 탈 때는 굉장히 편안한데 서킷에서 직접 이렇게 수동 모드 할 때는 좀 애매한 구석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렇게 코너를 탈출하자마자 변속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 변속 타이밍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용인에서 시승을 하면서 뒤가 도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동차가 안정적이라는 뜻이겠죠. 자, 코너 속의 코너 김앤장 돌아왔습니다. 이거 타봤어? 아, 저 카트 처음 타요. 타봤어. 아, 나도 처음 타는. 그렇게 운전 이렇게 시동을 꺼놓으면 안 돼요. 김앤장 승리. 맞네. 아, 몸무게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선배가 가속도가 더 좋아요. 무게가 많이 나가서. 52kg? 48km. 48kg? 예, 기본이 안 되신 분과 이게 레이스를 하면 좀 힘듭니다. 아, 멋다. 네, 오늘 AMG 스피드웨이에서 메르세데스 AMG의 여러 차종을 전부 경험해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출시한 CLS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AMG GT 4도어 모델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가 시승차로 섭외를 해서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이 신규 모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